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과 그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S&P 500도 사상 첫 7,000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요. 그 영향은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이번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지수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FOMC 성명문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정도로 동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1년에 최소 못해도 이제 2번 인하할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떠들어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많이 해봐야 한 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한 번 정도나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반도체 회사들에 따른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 회사들에 따른 실적 발표도 나와주면서 둘 다 시너지 효과가 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지수가 빠지지 않은 형태가 나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면 플랫폼 회사들에 따른 실적이 좀 더딜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선순환 패턴이 좀 깨지게 되면서 다시 지수가 또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성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 왜 동결이 나왔냐면요. 또 노동시장에 따른 안정성 4.4 정도에 따른 실업률 부분이 이제 한동안 좀 스테이블하게 좀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왔다라는 게 아직은 좀 쓸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GDP의 실질 물가 부분을 더해서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채권 수익률 부분하고 거의 또이또이가 되냐? 아니면 실제 성장률과 물가 부분이 합쳐가지고 채권 수익률 대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금리를 그럼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 사항이 언제가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IPO 시즌이 이제 열리고 나서부터 그 뒤부터는 유동성이 많이 메말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선택적으로 쓰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따른 위치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결정권 부분에 따른 추이도 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은 총 7가지 정도에 있는 폭등으로 지금 뭐 구상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화량 유동성과 인플레 해지, 국가 부채, 달러 약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금 비중 추이에서도 채굴이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거의 다 채굴을 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3년도 자료 기반으로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금 가격 추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장중에 5,600달러를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기반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채굴을 거의 다 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하는데 만약에 과거랑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치면 아마도 마의 곡선은 아마 6,000달러 정도가 되면 그때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에 있는 성장 곡선을 본다라고 치면요. 대충 뭐 400을 잡고 보게 되면 4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충 2000을 잡고 지금 이제 6000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면 6천에서 8천 정도를 보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금에 따른 레버리지가 워낙 잘 많이 붙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하나가 뭐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자산에 레버리지가 잘 붙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금의 이야기를 좀 했냐라고도 이제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정 자산이 그냥 적당히 상승의 기울기가 적당히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금과 비트의 차트 부분을 비교했던 추이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금에 있는 위치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후속타 형태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분의 고점이면 자산이 다시 한번 스위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 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간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지정학적의 시향적 이슈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양자 부분에 따른 성장 곡선이 과연 이제 기초적인 암호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침해를 많이 받아서 피해를 입힐 것이냐에 따른 그 주된 골자를 아직 그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으로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 자산이 극복을 할 것이냐에 일단 관건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S&P 500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S&P 500 기반에서 추정한다라고 하면 거래소 기반에 있는 애들도 좀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빈후드도 먼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가야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되냐? 대-IPO 시대가 열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ETF도 같이 여러 ETF들이 다 같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알트 부분에 따른 체력이 좀 더 보강이 되는 형태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바네크에서 아발란체 기반의 현물 ETF를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회복의 탄력성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될 것이긴 하지만 그전 때까지는 이제 조금은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드코인 뭐 이슈가 나왔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긴 하는데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시간 계산 준비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튀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은 그럴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원자재 관련되어져 있는 금 기반에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 돈이 분산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즌이 한 번은 좀 끝내 주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주식의 H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게 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이제 H금 추이로만 해도 벌써 100조 원이 넘어가는 아주 기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대부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5000 시대이고요. 코스닥이 1100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과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이걸로 인해서 또 국내에 따른 시장 자체가 이쪽의 유동성이 다 빨려버리기 때문에 또 방향에 따른 스탠스가 안 나오는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는 기다려야 이제 기회가 온다.
그 기회에서 나는 못 버티고 먼저 나갈 거냐 말 거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기다리는 자가 먹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특징적이 있는 애들로만 추려가지고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몰빵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벌었던 돈에 따른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고, 지금의 엄밀히 따지면 물이 들어오는 형태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시즌은 누군가는 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희망의 회로를 또 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시장에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걸 이제 덤덤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 때부터는 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너무 자금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잘 못 가고 있다. 오히려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여전히 비수기 때 많이 사야 남들과 차별점을 두면서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타는 이 시점에서도 여기에서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낸 뒤에 여기다가 좀 많이 묻어놓는 형태로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만의 이익만 챙긴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른 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경우에는 유저들이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쪽만 계속 희망의 회로를 돌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충분히 돈을 버시고, 그 다음에 이쪽 시장에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침체기를 할 때 어떤 걸 더 저렴하게 사고 어떤 전략과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더 많이 내려가기에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 만한 갭을 좀 많이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더리움도 비트마인이 사줄 수 있을 만한 갭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락이 나왔을 때 폭락에 따른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신용대출과 마통과 총 레버리지에 있는 합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억밖에 못 썼는데 지금은 100억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폭락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100억을 투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 자금이 보이지 않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폭락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시기를 또 적재적소로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개수 모으기를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는 애들만, 우상향이 보이는 애들만 좀 가져가시고, 우상향이 안 보이는 애들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진짜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우리 게임할 때 항상 전략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전략을 한번 A라는 전략 안 되면 B라는 전략을 같이 세우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패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전략이 또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에 따른 중요성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